누가 먹어도 이탈리아에서 참석률 0.4% 정도 되는 그런 위원들이 많아요. 0.3은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실수로 온 거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2년에 한두 번밖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멕시코에서는 이제 트롱코라는 위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워낙 바쁜데 시간 관리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계속 행사를 잡아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 못하겠더라고 해서 그러면 인터넷에서 자기가 만들었어요. 도플갱어 대회, 공식 대회 만들었어요.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자기가 똑같이 생긴 사람을 찾아서 이제 활동 같이 하게끔. 뭐야? 나르지 시청한 사람이 2명밖에 없었어요. 2명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이 2명 중에 더 닮은 분인 거예요? 예, 그다음 닮은 분인데 저분이 뽑혔어요? 누가 도플갱어인 거야? 이제 왼쪽은 진짜 사람이고 이제 보면은 이제 모자도 쓰고 있고 지금은 현재 활동 중이에요 지금. 예. 활동 중이라고요? 네 활동 중이에요. 아,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요? 네, 활동 중에 그래서 만약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너는 가고 사진 찍고 와. 아무 말하지 말고 사진만 찍고 이따 물고. 이따 물고. 이따 진짜 물고. 독특하네요. Pero por eso es que la gente votó por usted, no para que usted elija un doble para hacer su trabajo. Ese es su trabajo. Es correcto, mire, nuestro trabajo constitucional, que es el legal, el obligado, hoy en día a los funcionarios a convivir, a atender de manera social, a llevar actos cívicos, participar con el gusto y la aceptación, no es una obligación. 혹시 의장님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베스트와 워스트 국회의원의 그 진짜 제일 어려운 질문이네요. 마음속엔 그래도 있으시죠? 이 사람은 참 잘한다. 물론 있죠. 사실은 제가 의장석에 앉아서 보면 뭐 들락날락 하는 사람, 뭐 스마트폰만 보는 사람, 뭐 또 조는 사람 등등 많죠. 또 아주 열심히 하고 회의 때마다 제일 먼저 출석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뭐 잘 알지만 그렇다고 또 제가 여기서 또 누구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기도 하지 않나요? 마음속에 있으신 건 느껴져요. 있는데 안 하시는 걸로. 근데 이제 최근에 출석률이라든지 뭐 저 법안의 표결 참여 여부, 표결 내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서 누구든지 그 검색이 가능하게 열람할 수 해놨어요. 있게. 예. 그래서 출석률도 굉장히 좋아졌고, 예, 하여튼 태도도 아주 좋아졌어요. 자, 국회에서 가장 큰 역할이 이제 입법일 텐데 그동안 당나라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 중에 가장 논란이 됐던 법안은 어떤 법안인지? 일본은 아무래도 안보 법안 집단 자위권 때가 제일 논란됐는데요. 그때는 야당이 엄청 이제 반대를 했고 국민도 엄청 반대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날치기를 강행 체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강행 체결을 했어요. 그때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서 110시간 이제 심의했으니까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알고 보면 그 안보 법안이라는 게 11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나누면은 한 법에 대해 10시간 정도밖에 심의를 안 했다는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렇게 강행 체결이 좀 많이 생기니까 어떤 기사에서는 일본 민주주의는 끝나는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기사를 놨더라고요.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그 새로운 법 만들었어요. 재헌의회 법 그 만드는 건데 그 국회의 사람보다 힘이 더 많이 하려고요. 그리고 원래 국회의 사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잘렸어요. 그 사람도 다 잘리고 예전에 대통령 차베스 있었잖아요. 네. 차베스는 계속해서 대통령 할 수 있도록 법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원현 씨 대통령 바꿔야 되는데 네. 법 바꿔서 계속 대통령 됐어요. 그 정부를 지난 4월에 정부를 반대하는 시위 있었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사망 거의 80명 이상 있었고 그리고 그거 대통령이 그 반대하는 사람이 데모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대통령이 TV에서 우리 승리했다, 우리 이겼다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이 더 가슴이 더 많이 아프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사실 여당과 그 야당 의견이 다른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을 때 심한 몸싸움까지 이어진 경우가 있죠. 각 나라에도 이런 갈등이 좀 발생한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좀 멕시코 있습니다. 네네. 네, 멕시코 네네. 있죠. 칼데론이라는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 이제 첫 연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연설을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국회에 있었던 그 경쟁 정당의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이제 막으려고 그래가지고 연설 못하게 하려고. 연설 못하게 하려고 하는 당선이 거예요. 됐는데? 네, 이미 당선이 됐는데 그 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 중에 뭐 싸우고 뭐 쏘로 뭐 리프트하고 뭐 아니 취임식에 저런단 말이야. 근데 다리가 끌리는 분이 대통령이에요?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전체 멕시코 다 보이는 거예요. 와 이게 뭐 하는 거야? 그 WWE보다 더 훨씬 재밌어요. 뭐 너무 리얼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국 대만 지역 그 의원들이 그 법을 만드는 입법원이라는 장소에서 싸우는 거 되게 유명해요. 최근에도 그 입법원 대표가 건설 예산안을 제출하려고 그러는데 야당 사람들은 그거를 이렇게 반대를 하기 위해 물 풍선하고 가자 돈을 이렇게 막 던졌어요. 그래서 역당 사람들 물풍선 짜증나겠다. 맞았어. 저분이 제일 파이팅 넘치네. 와, 살벌하다. 근데 이런 싸우는 거 되게 유명해서 사람들 그냥 신경 쓰지는 않아요. 진짜. 원래 유명해요 대만. 대만 유명하죠.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우리는 1954년에 경찰법 개정안을 이제 강행 체결했을 때 대난트가 좀 일어났어요. 그냥 그런 위원도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휘말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네,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그런 국회의원을 위해서 이제 수당이 생겼어요. 대난트에 이제 휘말리면은 따로 이제 수당이 지급되는 이제 시스템이었는데, 근데 그게 2004년에 약 1,600명에게 36억이 지급됐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위로금으로. 네,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시대에 안 맞고 낭비다 이렇게 해서 2005년에 그게 폐지됐어요. 영국에서 몸싸움이 해본 적이 없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영국은 젠틀맨 나라 있어서 우리 좀 몸싸움보다 근데 그냥 비꼬는 건 영국이 최고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사르카스틱하게 말하면 바로 때려요. 하이테리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영국에서 하는 것처럼 상대방 놀리면서 놀리는 거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는 못 참아요. 일어나가지고 이태리 바로 때려요. 스위스 국회의원들이 춤추는 동영상이 아주 큰 화제가 됐어요. 왜요? 네, 춤추는 동영상인데요. 그 동영상을 보면 그 춤 선생님을 따라하면서 이렇게 어색하게 춤추는데 선생님 왜 아침에 모셔서 춤을 배웠어요? 그냥 운동하려고. 근데 갑자기 어떤 의원이 그 선생님한테 가서 부비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춤추고 좀 마을에 가나 의원들이 이렇게 어색하게 춤추는 것이 훨씬 더 저게 아침이죠. 술 안 먹은 상태. 책이네. 혼자 신나서 뒤에는 추도 않아. 싸웠으면 훨씬 덜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춤추는 게 더 창피하다. 그 18대 때까지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도 몸싸움 하면은 이 뒤에 가기 어려울 정도로 심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회도 몸싸움 하면은 이 뒤에 가기 어려울 정도로 심했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죽기 살기로 싸우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발의가 있을 때 그때는 정말 아주 죽기 살기로 싸운 거예요. 그렇죠. 죽기 살기로. 거의 고지를 사수하는 그런. 그러면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의장석을 점거를 하고 거기서 막 싸우고 이제 나중에 끌려 내려오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계신 데를 이제 점거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는 이제 제가 탄핵안을 처리해야 되는 의장의 입장이 되었던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때는 작년에 이제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하던 정파 의원들의 반절 이상이 탄핵에 참여를 해가지고 탄핵을 가결시킨 것이니까 결국은 이제 사사로운 이해관계나 정파적인 이해관계보다 국가의 먼 장래를 더 생각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 동력은 이 촛불 집회에서 나왔다고 봐야죠. 자, 기분 좋게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안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저희는 최근에 안 했었는데 그 집단 소송법이라는 거 이거 보통 소비자들이 이제 기업에 소송할 때 많이 이렇게 활용되는 법인데 그게 뭐냐면 개천에는 집단이 소송을 하면 보상 받아야 된다 그런 판결이 나오면 소송 안 사람들만 보상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피해자들이 다 똑같이 이제 보상 받는 거예요. 파키스탄도 작년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이 있었어요. 그게 명예살인 관련 법이 있었잖아요. 맞아, 처벌 말도 안 관련 되는 법이 있었잖아요.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면은 그 가족의 한 명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게 그거를 명예살인이라고 했었는데 5천 명이 명예살인으로 죽고 있다. 869명이 파키스탄에서 명예살인이 되고 국제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너무 심각했고 또 국내에서도 이제 우리가 시위를 엄청 크게 했고 그래서 이제 법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일반 살인을 저지른 사람보다도 심각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법이 이제 통과가 됐어요. 우리 국회는 좀 기분 좋은 만장일치 법안 있어요. 서민들 돕는 일이라든지 또 민생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만장일치예요. 예, 최근에는 이제 8.15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했는데 사실은 건이 2명이 있었어요. 거의 만장일치나 마찬가지죠. 네네. 그런 걸 비롯해서 무슨 뭐 도로교통법이든 노인 복지에 관한 법이든 뭐 이런 것 등등은 대부분 다 만장일치죠. 예. 자, 우리나라 국회는 사상 최대 치료 취소선 청년 실업 등 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법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각국에서의 법안들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들. 일본은 이제 과로사가 되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블랙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블랙 구입이라고 해서 법안을 엄격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기 이제 구입 정보를 이제 제공하면은 6개월 징역이나 30만 원 이하의 그런 벌금을 내기로. 그리고 정부도 요즘 되게 블랙 기업을 리스트화해서 이제 홈페이지에서 게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 하고 있어서 우리 청년들에는 되게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예. 독일은 좀 늦은 편인 것 같긴 하지만 2015년은 최저임금제를 실행됐습니다. 그때는 아는 사람들 되게 고민이 많았고 이거 때문에 일자리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으니까. 근데 현재 최저임금은 한 11,000원 정도로 되고 법 실행된 후에 딱 1년 동안은 1991년 이후로 처음으로 제일 실업률이 낮은 수치로 기록됐어요. 그리고 많은 알바한 학생들 아니면 그냥 파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독일이 네네. 최저임금법을 2015년에야 시행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그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게요.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아도 분배가 아주 잘 이루어져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별로 없으면 사실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상이 세계 각국에 다 대부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노르웨이 아직도 없습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근데 그 최저임금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머지 복지를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본다면 그렇죠. 그게 필요 없을 정도의 복지가 독일도 그렇지. 필요 없어. 우리는 아마도 오랫동안 전쟁 끝나고 나서 그 경제 현상이 괜찮았으니까 오랫동안 필요는 없었지만 필요한 상황이 생겼으니까 늦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네. 중국에서는 1990년 이후 태어난 사람이 90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99 이민 대표들을 상징한 그 안관들은 다 젊은 사람이 쌀맥과 직접 연결이 돼서 가지고 그래서 인기가 많은 편이고요. 대표적인 베이징 지역 99 이민 대표 상징한 안관인데 높은 집값으로 방을 못 사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공공 렌트식으로 방을 만들어 달라 하는 안관이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미국은 그 학생 대출 문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미국은 그 4년 대학교 다니려면 2억에서 3억 사이 뭐 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 가려면은 대출 받아야 되는데 그 대출 갚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 여러 법안이 있는데 뭐 하나는 이제 졸업하고 취직하면은 그 회사가 일부 대신 갚아주면은 세금 혜택 받을 수 있구나 뭐 그런 여러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그 제도를 본떠서 그 학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여기서 모티브를 얻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IMF 회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문을 나설 때 빚쟁이가 돼가지고 맞아요. 대학문을 나서요. 그런 또 부작용이 또 있어요. 어떤 제도든지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어두운 면이 있어요. 사실은 청년 관련 법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관련 법을 발의를 해놓고 있는데 주로 일자리 관련 법입니다. 그래서 청년 세법, 열정페이 방지법 뭐 이런 법안들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20대 국회에서는 조금이라도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입법에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165회 비정상회담 정세균 의장님의 안건 늘 중지하느라 진땀 흘리는 날 비정상인가를 안건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얘기해보니 예. 의장님 성함에 정답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뭐죠? 세상을 균형 있게 만들라. 대화와 배려로 국회의 균형을 잘 잡아주시길 비정상회담이 응원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예, 마음에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연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유쾌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아주 기라성 같은 젊은이들과 우리 문제도 같이 쉐어할 수 있어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나라의 좋은 젊은이들을 많이 모셔서 비정상 회담이 승승장구하시기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경하는 청년의 비정상회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상이 되는 그날까지 국민의 부름에 항상 대기하고 또 응답해주는 국회를 만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통령도 들었던 노래입니다. 국민의 부름에 항상 대기하고 또 응답해주는 국회를 만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통령도 들었던 노래입니다. 준비했습니다. 예. 따르릉 내가 네 국회야. 해야겠습니다.